회사의 중간 관리직으로 들어올 때 보통 두 가지 케이스로 좀 약간 폭력적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정이에요. 부정. 니들은 틀렸어. 이러다 회사가 망해. 큰일 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이제 이분은 커리어와 뭐 여러 가지 경험치들이 이만큼 쌓인 분들이 와서 아무튼 그걸 밀어붙여서 뭔가 결과치를 만들어내면은 욕을 먹지만 그렇게 가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결과치가 안 나오면은 튕겨나가. 그쵸. 잡콜에 입사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빡침 일기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목적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레거시 갔을 때 분명히 빡치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저는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회사에 적응하고 권한이 있는 위치로 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제가 그걸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 왜냐면 사람이 적응하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안 까먹으려고. 두 번째는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게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맞는 거구나. 내가 스타트업을 다녔고 거기서 경험이 좋았다고 그걸 우겨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회사에는 안 맞는 거라고. 그 빡침일기를 이제 3달간 꼬박꼬박 굉장히. 안녕하세요, 드릴톡 이은재입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지난번 참여하셨던 황우진님의 와이프님이자 저의 아주 옛날 인연이죠. 17년? 17년 전. 네. 맞아요. 저한테 글 못 쓴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던 현재 잡코리아에서 일하고 계시는 소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를 보고 그럼. 이쪽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리라고 합니다. 네, 되게 어색하네요. 괜찮아요. 네. 네. 현재는 잡코리아에서 이제 그 잡코리아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그 퍼블리라는 스타트업에서 그 초기 멤버로 7년 반 정도 이제 같이 일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은재님을 만나서 이제 은재님한테 빨리 글을 써라, 마감이 생명이다라고 이제 독촉을 했었던 실무자 시절이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 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좀 글을 참 못 썼던 것 같고, 네. 좀 못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부끄러움이 좀 있는 분인데, 네. 그 역시나 이렇게 뭔가 힘들고 좀 뭔가 못난 모습도 보이고 서로 약간 욕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인연이 역시 오래 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결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는 거고, 그때 힘들어서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그럼 안 만났겠죠.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있죠. 그럼요. 진짜? 네. 결국에는 끝에서 더 이상은 못 쓰겠다라고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있어요. 그럼요. 그때 조금만 과거 이야기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오피스 10군데를 다녀와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창 공간 만드는 일을 네이버에서 했었어가지고, 현재 오피스 트렌드는 어떻고 가장 핫한 브랜드들은 이렇게 오피스를 구축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미국 여행의 경비를 구하고자 퍼블리 쪽에 컨택을 해서 거기서도 오케이를 해주셔서 사전 펀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글을 쓰지 않은 채 저는 여행을 다녀왔던 거죠. 그리고 여행은 너무나 재밌었었고, 여행 다녀와서 지옥이 시작된 거죠. 글을 쓰셔야 돼서 그쵸? 돈을 받아놔가지고. 그쵸. 돈은 받았고, 내가 글을 쓰기를 기다리고 돈을 낸 사람들이 거의 한 400~500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글을 처음 써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글을 잘 쓰는 그 리듬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글을 잘 써지는 환경이나 리듬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초반에 잃어버려가지고 소리님 이 걱정을 좀 끼쳤었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아주 못되게 안 되셔서. 그럼요. 네. 그래도 그때 많이 배웠어요. 어떠한 분들은 데일리로 연락을 드려야 되는구나. 저 그때 처음 배웠고. 맞습니다. 그때 이제 편집자와의 협업이,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뭐 디자인 하우스에서 일을 했지만 제대로 작가와 편집자의 협업은 처음이었었고, 그래서 아무튼 고생을 하고 이제 소리님이랑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연이 길어졌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같은 일을 안 해서 저희가 길게 보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뭔가 작가와 편집자의 네, 관계였으면은 더 이렇게 오래 못 봤을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당시에 이제 퍼블리는 그
작가,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편집, 진짜로 이제 정말 글을 편집하시는 그렇게 세 개 이제 그 구조로 갔었는데 저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였었고 그래서 저희의 이제 당시의 목표는 최대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은재님이 초고를 쓰실 수 있게 이제 그 가이드를 이제 해드리는 거였는데 은재님이 또 은재님 안에 그 완벽주의가 또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계속해서 컨트롤 하시면서 이제 글을 쓰느라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책을 내고 싶으신 분이나 글을 좀 제대로 쓰고 싶으신 분께 조언을 드리자면 꼭 편집자를 붙여라. 저는 무조건. 네, 네. 무조건.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네. 지옥에 빠지더라도 그게 낫다. 맞아요. 네, 그게 한 가지 인사이트였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그 글이 그래도 저한테 되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줬어요. 퍼블릭 글 보고서 네. 뭐 강연 요청이나 프로젝트 요청이나 뭐 되게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책 내자는 제안도 왔었고 근데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거는 그 책을 안 썼다. 그 책을 썼었어야 되는데. 이미 좀 트렌드가 넘어갔죠. 트렌드도 트렌드인데 제가 스스로 그때 좀 쪼이는 감각을 느끼고 싶지 않나 봐요. 왜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네. 병행해서 글을 써야 되다 보니 너무 어렵죠. 이게 너무 빡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은 되게 후회하는데 이게 별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그 경험과 인사이트가 그러니까 한 4시간 5시간씩 본 다음에 이 회사는 이래요 라고 말하는 네. 되게 겉핥기식의 느낌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해서 그때 미국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랑 일본을 다녀온 다음에 합본을 하면은 그게 좀 의미가 네.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책으로 내는 거는 좀 너무 얕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한 걸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때 했으면 진짜 저는 반응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지나갔지만 네. 당시에는 그래도 그걸 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오셨던 저희 오프라인 모임도 꽤 크게 2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당시에 오셨던 분들 퍼블리에서 했던 그 오프라인들 중에서 생각보다 그 정말 창업자분들이 꽤 많이 오셨거든요. 제 기억에. 결국에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그치 공간도 중요하지라는 거를 은재님 그 당시 컨텐츠를 보고 연결성을 찾으셔서 되게 저는 느끼셨던 그 기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이어서 책까지 나왔으면 좀 잘 됐을 텐데 아쉽네요. 지금도 늦진 않았다. 그쵸. 네. 근데 방향만 조금 달라지면 된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간을 하면은 당연히 뭔가 돈을 되게 많이 쓰면서 뭔가 멋있게 해야 된다라는 오해와 편견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고 정말 회사의 중요한 메시지나 철학이나 이야기를 그냥 정말 집요하게 잘 담아내는 거는 얼마든지 방법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뭐가 까이냐면은 요새는 반대로 오피스에 가면은 그 회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다 보이죠. 그쵸. 네, 너무 눈에 보이죠. 별 생각 없는 회사부터 정말 생각이 많고 집요하게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회사까지 그게 되게 아직 그거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사는 사실 계속 생기고 또 이미 있는 회사들도 계속 바뀌니까 맞습니다. 또 거기서 오는 약간 계속 필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소리님의 일단 현재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커리어로는 한 이제 10년이 사실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카운팅을 잘 안 해가지고 확실치는 않지만 한 14, 15년 정도 된 것 같고 원래 처음에는 그 컨설팅, 오퍼레이션 컨설팅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컨설팅을 한 5년에서 6년 정도 하다가 컨설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흔치 않게 컨설팅을 좋아했고 제안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문서머신. 문서 머신이라보다는 어쨌든 회사는 제안하는 회사는 문제만 던져주잖아요. 우리 맞아요. 회사 이게 문제야. 그러면 그걸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만드는 논리의 흐름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좀 제안서 작업을 공부 좋아했다. 잘하셨군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공부로 좀. 네. 그래서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다른 컨설팅사로 이직이 어느 정도 좀 얘기되고 있던 시점에 그 퍼블리에 당시에 이제 아시던 분이 좀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제안이 왔는데 좀
굉장히 쉬운 마음으로 이직을 했어요. 뭐 어차피 안 돼, 뭐 스타트업 한번 다녀보지 뭐. 지금 마지막일 것 같다. 또 다시 스타트업을 내가 갈까? 그러니까 왜냐면 당시에는 스타트업이 이렇게까지 흥하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거기가 뭐야? 약간 그냥 돈 못 버는 작은 회사 정도의 좀 이미지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한번 다녀보자라고 했고, 근데 사실 저 입사할 때는 10명이어서 10명 정도였는데 퍼블리가 그때는 포지션도 없이 그냥 입사했어요. 입사해서 그럼 저 이제 뭐 할까요? 그랬더니 뭔가 회사에 급한 문제를 풀제 같이. 그래서 뭐가 급한 문제일까라고 이제 네. 한 좀 다녀보니까 당시에 이제 급한 문제는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퍼블리라는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졌는데 그거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이거를 그럼 제가 이제 공급을 그러면 우리가 확 늘리게 당시까지는 뭐 저자도 한 명씩 섭외하고 또 하나 콘텐츠를 만들 때 한 3-4명이 붙어서 막 2-3달씩 그러니까 한 달에 콘텐츠 하나 나오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공급을 확 늘려보자 라고 해서 저자 이제 공개 모집 받고 그걸로 빠르게 이제 프로젝트 페이지 만들어서 당시처럼 이제 사전 이제 런칭하고 이거를 이제 한번 돌려봤고 공급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럼 이제 비즈니스가 뭐 당시에 이제 다른 그 리더분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 한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멤버십도 해보자. 그래서 또 멤버십도 하고 뭐 그 과정에서 콘텐츠 쪽의 공급을 이제 책임지다가 회사 스타트업은 좀 빠르게 성장할 때마다 굉장히 필요한 조직들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 콘텐츠가 성장하고 나서 당시에 필요했던 조직이 신규 매출을 내는 다른 포맷의 컨텐츠를 우리 또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영상을 해보자. 왜냐면 한창 그때가 뭐 크런이나 이런 영상 컨텐츠가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을 때여가지고 맞아요. 했더니 그러면 소리가 영상팀 세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영상이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온통 새로운 미션이 떨어지면은 네, 주로 맞아요, 받아가지고 쳐내는 맞아요. 포지션이었네요. 약간 소방수의 역할을 좀 주로 했습니다. 회사에선 그러니까 특히 초창기 회사에선 되게 필요한 네, 포지션이죠. 그래서 또 영상 어찌저찌 또 채용하면 되나? 기존 사람으로 하면 되나? 하다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콘텐츠 매니저분들로 좀 팀을 꾸리려다가 영상은 완전히 그 문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상도 신규로 이제 채용해서 세팅을 했고 거기도 이제 월 매출이 저희 이제 목표한 만큼 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저희가 또 그 당시에 시리즈 B 투자를 받았더니 맞아요. 이제는 또 필요한 게 HR 팀이야. 그래서 그럼 HR 팀을 세팅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HR은 따로 없고 리크루팅 펑션만 맞아요. 있었던 네, 거죠. 네. 그리고 뭐 그 전에는 리크루팅 펑션이 직전에 생겼었고 사실 그 전까지는 뭐 대부분의 지금 스타트업들도 그러겠지만 그 뭐 총무 운영과 이제 HR이 그냥 붙어 있었죠. 그쵸. 네, 그쵸. 그렇게 이제 좀 붙어 있었던 시스템으로 돌아갔었고, 근데 시리즈 B를 사실 B 정도 받았을 때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채용이어가지고 당시에는 채용에 집중하기 위한 채용팀 중심의 이제 HR 팀 세팅을 제가 리드를 했었고, 그래서 저 그때 제가 잘 지내요. 근데 요새 인사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네. 이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저도 제가 인사할 줄 몰랐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인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좀 많이 이제 당시에 배웠고, 그러고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특정 시점부터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좀 단단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빙하기가 오면서 당시 그때부터는 이제 스타트업도 생존 모드로 좀 돌아갔어야 됐기 때문에. 투자 받고 그래도 빙하기로 들어간 상태. 맞아요. 투자를 받고 나서이기도 했고 다행히 퍼블리는 그 뭔가를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조직이 다행히 아니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고정비가 그쵸, 많지는 그쵸. 않았기 때문에 좀 투자금으로 그래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었던.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주요 캐시카우인 이제 멤버십 쪽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는 역할이 필요해서 이제 퇴사하기 전까지는 좀 멤버십 팀 리더로 이제 일을 하다가 좀 마지막에 매각하는 과정까지 서포트하고 이제 저는 퇴사를 했었고요. 야, 태어날 때부터 하진 않았지만 거의 초창기부터 네. 매각까지 한 사이클을 네. 돌렸네요. 덕분에 그래도 잘 배웠죠. 7년 반 동안. 질문이 있는데 되게 그냥 컨설팅 펌을 막 싫은 것도 아니고 잘 다니다가
되게 그렇게 오방난전으로 일하고 심지어 스타트업이 잘 될 것도 잘 모르겠는 스타트업 씬에 또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뭘 보고 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그때로 돌아가면 같은 선택을 내가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전 지금 자코리아 다니는 거랑도 좀, 그러니까 돌이켜 봤더니 제가 그런 굉장히 큰 변화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돌이켜 봤더니 저는 그 스테이지를 넘어갈 때는 굉장히 확실하게 넘어가야겠다라는 좀 그 나름의 약간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비슷한 데 가는 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결국에 나는 계속 제너럴리스트로 확장해 가야 되는데 사실 확장하려면은 불편한 데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당시의 씬에서는 스타트업이 제일 제가 갈 수 있었던 선택지 중에 제일 불편한데, 네. 기존에 일했던 방식이 아마도 거의 하나 통하지 않을 그 선택지였고, 이번에 이제 퍼블리 마무리하고 좀 이직하는 과정에서도 뭐 티타임이나 이런 거 오퍼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근데 저는 이번 선택에서는 웬만하면 완전히 다른 회사로 가려고 한다. 뭐 그 규모든 아니면 일하는 방식이든 거기서도 내가 지금 일했던 게 통하는지를 좀 이번에 증명을 해보거나 아예 새로 좀 배우려고 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잡코리아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를 의도해서 계속 옮겨가는 거는 계속 끊임없는 자기 수련의 과정의 접근법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수련. 근데 이게 그렇게 거창하게 막 수련을 제가 나 이제 일에 되게 마스터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 나 도장 깨기를 해야 되니까 뭐 합기도도 깨고 유도도 깨고 다 깨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말을 하니까도 그렇게 되는데 네, 그러진 않고 뭘 할지 모르니까 내가 앞으로 저는 뭘 할지 모르는데 뭘 할지 모를 때는 무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데 너무 맞아요. 네네. 근데 그 무기를 이제 장인으로 하나를 되게 길게 진짜 열심히 파서 뾰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제가 그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저는 넓혀야 되는데 사실 가장 빨리 넓힐 수 있는 방법이 그 A에 있을 때 그냥 바로 Z로 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선택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질 성격 검사하면은 제가 그 굉장히 위험 회피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좀 재미를 느끼는. 주식하면 코인 하시는 분? 네, 그래서 주식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걱정은 좀 낮은 편이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내 업력은 이렇게 더 와이드하게 넓혀져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스타트업신을 퍽 갔다가 이번에도 레거시로 확 갔다 이렇게 큰 보폭인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선택에서 우선 그러니까 당연히 되게 걱정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어차피 한 번 산 인생이고 안 되면 빨리 다른 데 가지 뭐. 네, 안 되면 빨리 다른 거 하자. 그냥 그 마음으로 언제나. 꽤 비슷한 성향이라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거기서 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보폭을 이렇게 크게 뛰는 과정 자체로 만족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 저 멀리에 그리는 산 같은 게 조금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약간 맞춰가는 건지 어느 쪽인지 궁금해요. 그 산을 이제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네. 퍼블리를 선택하고 퍼블리 다닐 때 진짜 그 산 고민 안 했거든요. 지금 하루하루도 바쁘고 근데 바쁘면서 재밌고 또 스타트업의 묘미는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배포한 기능으로 일주일 후에 진짜 지표가 확 달라지는 그 도파민, 저는 이 진짜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냥 그 도파민을 보는데 굉장히 취해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당시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퍼블리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회사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려는 시점에 좀 그 고민을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도 무언가 커리어로 어느 정도 산을 의지적으로 찍어야 되나? 지금까지는 그거를 찍지 않고 재미있으면 되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가 좋으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뭐 어떤 식으로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의미가 있으면 되지 정도의 사실은 마인드였는데 이제는 그럼에도
나는 이런 커리어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가야겠다를 오히려 의지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나? 이거를 좀 최근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찍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다 정도의 마음이 네, 네. 생겼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 제가 그런 마음이 사라질 때마다 남편에게 남편에게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자꾸 그러지 말라고. 넌 지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찍은 산으로 이제 가자 이러면서 이제 저를 채찍질해 주는. 남편님은 임원을 만들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지난주에 회사에 아침에 네. 그 출근을 하다가 노트북을 두고 온 거예요. 네. 집에. 그래가지고 네. 뭐 어쩔 수 없지. 휴가 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득부득 가져다 주더라고요. 내조를 하죠. 휴가를 왜 아깝게 그런데 휴가를 내냐. 일을 하고 있어라 이러면서. 훌륭한 남편이십니다. 그렇죠. 네. 퍼블리에 간 것까지 지금 이야기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퍼블리에서 덕분에 소리님 만나고 네. 이런 인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 이후에 실은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보폭이 제가 예상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뭘 예상하셨어요? 저 오히려 저는- 이거가 궁금하다. 저는 그냥,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거의 초창기부터 매각까지 한 바퀴 돌려본 사람이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차리는 거, 다른 쪽 하나는 이 씬을 안 벗어날 것 같긴 했었어요. 도파민이 있고, 네. 왜냐면 이 일에 대한 욕심이나 약간 하드워킹 하는 거를 너무 아는 사람이다 보니, 아마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잘 감당하기 힘들거나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을 다 씹어삼키면서 일을 진행하는 거가 쉽지 않은 나이대에 돌입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전혀 그렇게 가지 않아서 되게 좀 놀랐다. 아, 네. 네, 그랬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게요. 창업은 오히려 당장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이템이 없어서, 아니면 처음부터 창업 자체를 그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저 근데 제가 남편한테도 얘기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창업이 힘든지를 정말 너무 옆에서 너무 맞아요. 보고 실제로 그 마무리 하는 게,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무리가 진짜 힘들구나. 결혼보다 이혼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저는 음. 완전히 그거를 다 보고 나서,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근데 창업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없었는데 오히려 너무 힘든 거를 옆에서 보니까 그래, 결국에는 하지만 내가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걸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창업을 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게 눈에 가시화가 되니까, 저는 가시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중요하죠. 앞에서. 네. 이게 어느 정도 힘든 일인지를 좀 보는 게 그래도 조금은 마음에 이제 결심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당장은 우선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아이템이 없는 것도 있고 아직은 조금 더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싶다. 이 생각이 저는 있고, 실제 창업 안 할 수도 있고, 네, 창업은 좀 그래서 아직은 열려 있는 상태고. 몇 살까지 일할 것 같아요? 저는 일이라는 거는 70 넘어서까지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좀 그쵸. 다르긴 하겠지만. 네, 네. 동료예요. 남편님도 그렇고 다 네. 동료의 사람들이야. 네, 네. 그냥 일을 하면서 쭉 살 것 같아. 네, 그게 네. 싫지도 않고. 맞아요. 맞아. 최근에 저도 남편이랑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이 취미일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에게. 그러니까 그냥 일 생각을 하고 이거 어떻게 잘하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냥 쉬면서 그걸 하는 게 그냥 즐거우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굳이 당연히 운동이나 이런 다른 취미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취미의 영역에서 배제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또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계속 하지 않을까? 이게 좀 가까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베이스가 되고, 저는 소리님이 창업하면 참 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옆에 붙어서 일하는 모습 많이 못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랑 사이드로 약간 일하는 모습만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약간 강점인데? 라고 했던 게, 감정의 진폭이 되게 적고, 아, 네.
그러니까 업무의 일에 네, 관한 네.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고 나가는 편이고 안 되면 말고 아, 맞아요. 되게 빠르게 쳐내고 그러니까 내 감정적 소모나 아니면 나의 내적 갈등에 대한 영역을 본능적으로 최소화시켜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창업하면 많은 고민과 힘듦이 있겠지만 그거를 최소화시킨 채 그냥 일로써. 뚜벅뚜벅 달려나가는 타입이라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아.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저 잘 지내는 아는 분 중에 이제 VC 분이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다가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저희 선배인데 그래서 자기는 소리가 창업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잘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얘는 야망이 없다. 아, 중요하지. 중요하지. 그러니까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네, 네. 되게 막 뭐 어떤 뭐 명예와 뭐를 쟁취하고 맞아요, 싶거나 맞아요. 그런 게 없이 과정상으로 즐기는 사람이다 보니 이게 근데 그건 되게 VC 뷰인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죠. VC 네, 네. 뷰에서는 이 사람을 빨리 쪄가지고 빨리 로켓으로 올려가지고 올라가야 빨리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건데 단순히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저는 괜찮은 캐릭터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사실 그게 꽤 저한테 인상적인 말이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야망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중요한 생각을 주제죠. 그러니까 아까 딱 그 이야기하신 커리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러프하게라도 산을 보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 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야망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야망을 두 가지 그래서 이번에 커리어에서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야망을 일부러라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일부러라도 만든 야망이더라도 내가 그거를 열심히 하고 그걸 성취했을 때 기뻐할 것이냐. 사실 둘 다 안 해본 거여가지고 두 개를 좀 이번에는 실험적으로 계속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험적으로 하면서 아직 뭐 약간 이렇게 눈에 띄는 야망의 어떤 그런 새싹 같은 게 발견된 건 없나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이게. 아직은. 저는 요새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원래 없으셨잖아요. 네, 별로. 그리고 저는 되게 제가 뭐 상대적인 거니까 제가 되게 잘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었는데 좀 생겼어요. 왜요? 왜?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은재님이 가장 그런 그러니까 무력이 많지만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 약간 그런 캐릭터였는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현세의 저에게 되게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혼도 영향을 끼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하니까 다음 여러 가지 스테이지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뭐 와이프 회사도 좀 쉬게 해주고 싶다든지 뭐 아니면 뭐 애도 낳고 싶은데 네. 라든지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려니까 제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몰랐는데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봤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주구장창 출장만 다녔어요. 정말 많이 나갔는데 출장만 다니고 여행을 많이 안 다녔는데 요 근래에 좀 여행을 다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오히려 출장으로만 다녀서 그 갭이 더 커요. 느끼셨나 봐요. 엄청 컸고 그래서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근데 영향도 받고 지금 남편님의 네. 내년도 계획 같은 것도 듣고 네. 막 또 주변에 그런 사람도 좀 많고 그런 영향도 좀 받아서 그런지 저도 나도 해외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저는 무슨 심지어 뭐 살아보셨잖아요. 아주 잠깐이죠. 잠깐이었었고 좀 길게 그리고 이제 혼자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헬조선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난 정말 한국이 짱이고 한국 여자가 짱이고 나는 뭐 해외는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의 사람이었는데 많이 그게 좀 요새 바뀌고 있는 중이라서 네. 저는 그래서 요새 더 열심히 일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가정의 재무 상황도 좀 엮여 있어가지고 중요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돼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진짜 그 남편님과 저의 궁합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일찍 저희가 안 거는 벌써 10년이네요. 지금 7, 8년이 넘었는데 사실 두 분 소개시켜드린 거는 이제 1년? 네. 1년 정도 됐잖아요. 제가 1년간 가장 빠르게 가까워진 남자예요.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빠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근데 좀 걱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저희 남편이 가장 말이 많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또 은재님도 그 말이 많은 분 맞습니다. 중에 한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좀 싫어하지 않을까? 왜냐면 동료 아니 싫어요. 어쨌든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2시간 동안 서로 해야 되는 말들이 각각 1시간 반씩은 될 텐데. 정말 끝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네. 아, 이 토크 집은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좀. 다행입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심지어 개발자야. 그쵸. 저는 개발자와 이렇게 말이 잘 통한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게 저희 남편의 굉장히 큰 엄청난 장점.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납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꾸 남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제가 이제 다시 커리어를 잠깐 그쵸. 접고 그쵸, 남편이 그쵸. 다시 커리어를 뭔가 회사나 조직으로 시작해도 굉장히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나 봐요. 좋죠. 아니 근데 되게 네. 이상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일하고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 자,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흐르는데 다시 잡코리아로 좀 넘어가 봅시다. 네. 잡코리아에 들어가시게 된 그러니까 회사도 되게 다양한데 맞아요. 잡코리아로 가신 것도 되게 좀 의외이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건지랑 거기서는 주로 요새는 어떤 일 하시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결국에 저도 지금 나이대나 제가 일을 해온 보폭을 생각하면 제가 어딘가에 지원해서 이직하는 것도 하면 또 하겠지만 조금 더 저한테 먼저 오는 오퍼들 중에 이제 거기 중에 이제 저한테 잘 맞을 곳들 혹은 제가 가고 싶은 곳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랬을 때 그 퍼블릭 다닐 때 좀 연결됐던 회사 중에 하나가 잡코리아였었고 그래서 퍼블릭 퇴사하고 한 2개월 정도 스타트업 몇 군데도 같이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도 해보고 다른 곳들도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최종으로 한 3-4곳 정도를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3-4곳 정도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잡코리아였는데 당시에 잡코리아 대표님이랑 이제 식사를 좀 점심을 좀 같이 먹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죠. 이제 29년 된 당신 28년 된 회사, 28년 된 회사고, 28년 맞아요. 28년 된 회사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인수 후에 굉장히 많은 사모펀드 인수 그리고 대표님이 이제 배민에서 오셨는데 배민에서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개들을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좀 단단한 그 팀장 이상,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들을 좀 채워보고 싶다라는 걸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선은 오래됐다 회사가 저는 거의 초창기 다니다 이렇게 오래된 회사도 사실 처음이었고 그리고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좀 회사의 현황들이 제가 있는 선택지들 중에서는 가장 퍼블리랑 달랐어요. 네, 왜냐면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영업 베이스로 돌아가는 게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당시 대표님이 이 과정에서 계속 바꾸려고 좀 노력하는 지금 상황에서 그럼 그 상황에 가면은 제가 하고 싶거나 혹은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잡코리아는 좀 선택해서 갔고 근데 잡코리아도 들어갈 때 그때 뭘 할지 안 정해지고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이랑도 당시에 이제 식사할 때 대표님이 한 3-4가지의 옵션을 이제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그 중에 하나 컨텐츠였는데, 컨텐츠는 제가 안 할 건데요. 라고 해서 이제 컨텐츠는 제꼈고. 그래, 그럼 우선은 열어두고 입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고 나서, 신사업에 이제 그 사업 실장 한 분이 좀 퇴사를 하시는 시점이랑 제가 이제 제가 입사하는 시점이 좀 겹쳐가지고 그 사업실을 이제 담당을 했고 그게 조금 더 이어져가지고 이제 올해 좀 초중순부터는 잡코리아 이제 사업 전반을 좀 더 보는 역할로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 적응하고 있고요. 되게 마음에 드셨나 보다. 열어놓고 부르는 건 마음에 들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지금 부응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러게 열심히 해야 되겠네. 부응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 스타트업
그렇고 레거시도 그렇고 누군가는 안 좋은 것만 집으려면 한없이 집어넣을 수 있을 그쵸. 텐데 또 양쪽에 좋은 점은 또 좋은 대로 되게 있잖아요. 그 상관관계를 양쪽으로 다 지금 되게 디깅해서 들어가는 몇 안 된 분이다 보니까 그 얘기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스타트업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괴리가 굉장히 크고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이렇게까지 체계가 없을 수가. 이게 보통 뭐 그게 거의 상상하던 거 그 이상의 뭐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소수가 살아남아가지고 음. 또 이제 잘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스타트업과 네. 레거시를 양쪽을 다 경험하고 있으시니 그 차이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회사 사는 거랑 다 비슷하다 싶은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제일,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제일 크게 느끼는 차이는 그 속도와 임팩트인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은재님 초반에 만나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잡콜에 입사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노션에 그 빡침 일기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목적이었는데 분명히 이거는 스타트업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 퍼블릭 처음 갔을 때 똑같았는데 당시에 어쨌든 그 컨설팅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정해진 체계들이 꽤 잘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퍼블리를 갔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막 이게 너무 많으니까 매일매일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한다는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시점이 좀 지나 보니 물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저는 원래 그렇게 했어요라고 대답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나 보니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좀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레거시 갔을 때 그래 분명히 빡치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써놓자. 네, 써놓자.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어느 시점 회사에 적응하고 어쨌든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치로 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제가 그걸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 왜냐면 사람이 적응하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안 까먹으려고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맞는 거구나. 근데 이게 너무 내가 스타트업을 다녔고 거기서 경험이 좋았다고 그걸로 우겨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회사에는 안 맞는 거여가지고 그 빡침일기를 이제 3달간 꼬박꼬박 굉장히 잘 이제 되게 궁금하다. 네, 그래서 근데 저희 난 그런 게 온보딩에 너무 재밌어. 네. 정말. 온보딩에 아주 큰 영향을 좋은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도 좀 잘 됐고 그런 게 이제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다니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차이가 속도랑 임팩트인 것 같은데 스타트업은 속도가 빠르고 임팩트는 저는 근데 어느 보포로 가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조직 내에서나 조직 밖의 임팩트가 안 큰 경우가 저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빠르게 가는 것도 가능하고 맞아요.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어쨌든 레거시가 있는 회사는 빠르게 가려고 할 때부터 다른 뭐 이제 같이 일하는 조직 혹은 그 밖의 조직에게 이미 임팩트가 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장 좋은 답일까? 가장 좋은 방향일까? 이거를 오히려 좀 역으로 고민을 할 때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전 스타트업 때는 사실 그 고민 안 했거든요. 무조건 빠르게 장땡이지. 어떻게 되지? 내일도 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냥 달려갔는데 뭐 지금 조직에서도 더 빠르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가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언제나 최선의 답은 아니다. 그냥 그거는 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최선의 답이 아니다라는 거는 그냥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실은 이제 환경에서 좀 그게 좀 약간 데미지나 그런 것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퍼블리를 제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고 지금도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회사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컸는데 그 지금 레거시도 딱 지금 잡코리아가 굉장히 그러니까 근속이 긴 분들과 저처럼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섞여 있는 굉장히 멜팅팟의 딱 그 상황인데 저는 적어도 오래 다니신 분들이 또
그 오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어쨌든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생각의 차이랑 경험의 차이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지. 뭔가 누구 하나는 뭐 회사 망해봐라, 뭐 막 이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런 사람 없죠. 네네. 적어도 그 선을 그 선에 대한 동의는 저는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맞추면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의 중간 관리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제가 본 케이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보통 두 가지 케이스로 좀 약간 폭력적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정이에요. 부정. 니들은 틀렸어. 니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다 회사가 망해. 큰일 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분은 나름대로의 이제 커리어와 뭐 여러 가지 경험치들이 나름 이만큼 쌓인 분들이 와서 이 회사의 속성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걸 밀어붙여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과치를 만들어내면은 욕을 먹지만 그렇게 가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많은 욕을 먹으면서 결과치가 안 나오면은 튕겨나가고, 그쵸. 그런 케이스가 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통 몸빵으로 시작을 하죠. 아, 내가 이 회사를 이해하겠어. 내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좀 알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를 펼쳐보자 라고 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되게 하드워킹과 되게 긴 시간 일하고 되게 많은 피드백을 줘서 어떻게든 라포를 쌓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서 끌고 가는 네. 타입. 보통 두 타입 정도인 것 같거든요. 어떤 타입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소리님은? 저는 두 타입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두 타입으로 나누었을 때는 후자에 훨씬 가까운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후자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고 참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위에서 이거 하자라고 해도 한 3단계만 내려가면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이거는 저는 규모의 문제는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완전. 퍼블리도 저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아까 음. 얘기한 그 신규 사업으로 영상팀을 세팅할 때 기존의 컨텐츠 매니저 분들이 이미 너무 일을 잘하시고 그리고 뭐 영상이 포맷이 달라지지만 컨텐츠로서는 사실은 같은 결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모두 다 영상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한두 분 정도는 스무스하게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그 뭔가 정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뭐 거기서도 배웠고, 뭐 그리고 퍼블리서도 어느 정도 팀이 커졌을 때도 사실 그게 이게 한 단계만 내려가도 완전히 달라지네라는 거를 사실 너무 많이 배워서. 근데 뭐 지금 제가 결국에 맡고 있는 사업 리드의 역할은 결국에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책임인데 저 혼자 답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절대 성공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결국에는 어느 선까지는 좀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저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고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 후자가 뭐가 더 좋다 안 좋다의 그 문제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전자가 아닌 이유는 저는 그냥 심플하게 제가 그 전자로 할 만큼의 카리스마와 에너지가 없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메타엔지가 너무 잘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잘 통하는 있죠? 리더분들이 계시죠. 맞아요. 네네. 그분들이 갑자기 후자를 하면 저는 또 그것도 안 안 맞을 맞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전자를 하면은 오히려 더 하기 위해선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자를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랜딩 난이도로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실은.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 우리 팀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이제 언제 오냐면은 위에서 나를 뽑을 때는 그런 극진적인 변화나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임팩트나 아무튼 좋은 영향을 네. 많이 행사하기를 원하고 위에서는 뽑았는데
밑에서는 그 정도 속도로 따라올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 여기서는 더 많이 원하고 여기는 너무 빨리 간다고 뭐라 그러는 사이에 끼는 네. 게 되게 일반적인 조직장의 네, 끼어 있죠. 힘듦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비슷한 상황? 네, 그럼요. 이거는 뭐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리더는 사실은 늘 그 상황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비슷한 상황이고. 근데 뭐 그래서 그 상황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당연한 또, 거죠. 네, 너무 당연하고. 저 예전 그 뭐 은재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일기를 그래도 꾸준히 네, 되게 아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꾸준히 이제 일기를 쓰는 편인데 그 퍼블릭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최근 아닌 거 퍼블릭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들이 좀 연속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 일기를 쓰다가 문득 그 일기에 딱 그렇게 썼어요. 근데 불편한 게 나한테 안 좋은 건가? 라고 이제 썼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 불편함이 디폴트고 그냥 그러면 내가 이 불편함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가 맞아요. 또 나한테 지금 중요한 맞아요. 네, 그 배우는 과정이면 그냥 뭐 불편함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다. 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좀 마찬가지인 것 역시 같아요. 창업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잘 세팅돼서 키워주시면 또 제가 제가 키워드릴 깜냥인지 모르겠지만 탐이 나는 사람이긴 네, 하다. 잘 커보겠습니다. 잡코리아에서 되게 잘 데려가셨네요. 감사하죠. 좋게 이제 봐주셔가지고. 근데 대표님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좋은 회사고, 근데 이제 배민에서 가셨다니, 되게 갭이 큰데 그 갭을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메꿔 나가는 여러 가지 전략과 테크닉을 쓰고 있을지. 예를 들면 소리님 네. 데려온 것도 그 중에 하나였을 테고 네. 궁금하네요. 결국에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과의 온라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저희가 대표님이랑 완전히 다이렉트로 붙어서 지금 일을 하는 포지션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미팅이나 이렇게 만날 때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부분은 의사결정을 굉장히 회사가 지금 이런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의사결정을 최대한 클리어하게 내려주시려고 되게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중요하죠. 리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주는 메시지들이 꽤 커가지고 그런 그쵸. 부분에서 확실히 저런 역할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걸 한 번씩 좀 느끼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니까 틀린 결정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회사 사업할 때 얼마나 틀린 결정을 많이 합니까?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늘 틀린 게 나으니까. 압류. 그리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극단적인 투명성이 보장이 되면 회사가 배우는 것도 많고 되게 여러 가지 얻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네. 제가 경험한 회사는 그래도 되게 아주 레거시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꽤 투명하게 돌아가서 그 부분들은 건강하게 워킹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오래된 회사들은 그 투명성이 다른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나 IT 회사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되게 최근에 회사가 슬랙을 도입했는데 난장판일 텐데 괜찮아요? 슬랙 도입했는데 그 사실은 슬랙을 도입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그 말씀하신 투명성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퍼블리스 때도 슬랙 도입하면서 저희가 그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DM의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시지의 비율이었거든요. 이게 슬랙에서도 권장하는 게 조직이 커뮤니케이션이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DM 비율이 줄어드는 네, 맞아요. 그 당시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 있는데 당시에 슬랙에서 좀 공식적으로 얘기했었던 비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에서 3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정도만 그래도 유지하고 나머지가 뭔가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채널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면 이게 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저 그 도입하거나 초기에는 그 DM의 비율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왜냐면 저는 늘 그 10% 내외의 비율을 보다가 이제 잡코리아에서 그 DM 비율을 한번 봤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적어도 저희 팀은 제가 DM으로 와도 이거 다 공개 메시지로 공개 채널로 가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바뀌고 있고 전사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그 공개 채널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자고 하는 이제 가이드들이 내려가면서 조금씩은 이제 좀 옮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흥미진진한 경험과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는 저도 많이 좀 이렇게 해도 그치 이것도 맞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있어. 퍼블리는 사실 가장 조직 인원이 많았을 때가 7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슬랙방을 다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슬랙방에 팀원들을 다 초대하고 너가 필요 없으면 음소거 해. 혹은 너가 필요 없으면 뭐 이거 리모트 해라고 해서 해도 그게 훨씬 잘 돌아가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잡코리아는 500명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치. 오히려 더 난장판이 되니까 여기는 아예 다르게 이제 특정 채널 모두 다 초대하는 채널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각자가 이제 채널을 좀 필요할 때마다 만들면서 없애고 끄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이게 슬랙을 더 잘 사용하는 방법도 좀 다르겠다. 완전. 이거를 좀 요새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근데 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그거랑도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터 쌓고 투명하게 하고 예를 들면 AI 프렌들리하게 가져가려면은 이런 류의 플랫폼들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이 적용하지 않은 회사들이 점점 더 이리로 약간 중력처럼 끌려가면서 갈 텐데 그냥 처음부터 스타트업이나 그냥 이렇게 작은 회사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큰 어떤 허들 없이 쓸 수 있지만 메일컴을 주로 하던 회사나 아니면은 만나가지고 저기 말이야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던 회사가 슬랙으로 적응하고 여기에 맞춰서 업무 생산성이 높여지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그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좀 잘 되면 좋겠고 왜냐 아직은 과도기예요. 아직은 과도기. 매우 큰 과도기일 것 같은데 나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처음에 슬랙 들어갔을 때. 언제 처음에 슬랙 저 오늘의 집에서. 오늘의 집에서 네. 제가 들어갔을 때 한 300명 규모였는데 슬랙을 쓰는 걸 보고 진짜 혀를 찼죠. 근데 정말 그건 제 기준이었다. 그쵸. 완전 제 기준이었었고 그거는 그거대로 되게 성산성 좋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를 깨닫는데 한 3개월은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스타트업에서 그 레거시로 넘어올 때 저도 딱 스타트업에서 내가 지금까지 나도 그렇고 그냥 그 스타트업 씬에서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구나를 완전 약간 마음까지 깨달은 게 딱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막 DM 와요. 저 이렇게 일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 되게 우리가 이러던 방식이랑 달라서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도 와요. 요새는 좀 덜 제가 오고 나서 제가 아시는 것처럼 퍼블리는 원오너 1대1을 굉장히 잘 쓰는 회사였잖아요. 거의 저도 제 다이렉트 리포트랑 한 최소 2주에 한 번 이제 2주나 한 3주에 한 번 1대1 했었는데 처음 딱 제가 들어갔을 때 이분들에게 1대1을 하자고 하면 얼마나 이상할까라는 지금 약간 혼나러 내가 뭘 잘못했지? 약간 이럴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빌드업을 하다가 한 2, 3개월 차부터 이제 제 다이렉트 리포트 분들과 1대1을 시작했어요. 바로 시작하면 오히려 저는 딱 마음의 벽이 생겨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치. 벽이 좀 약간 사라졌을 때 이제 원어원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은 해주셨어요. 이게 원래 사실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던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뭐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저한테 보통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근데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좀 좋았는데 어쨌든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맞아. 네, 그리고 그게 지금도 적용이 되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솔루션을 A라는 나는 솔루션으로 하고 싶어라고 한 거였는데 아니야 그거 우리 이미 Z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도 A 솔루션 고민했었는데 솔루션 B로 간 거야.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뭐 제가 아예 다른 C의 솔루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지금 상황에는 A가 조금 더 맞아라고 이제 다시 얘기해서 A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합을 맞추고 나서는 지금은 훨씬 그런 대화들을 저희 다이렉트 리포트 분들도 좀 편하게 저한테 해주시는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예전에 조금 조심스럽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 저도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이건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바꾸면 좀 더 낫지 않나요? 라는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재밌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지금 이 얘기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업무를 진행할 때
회사의 코어 밸류나 아니면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전달돼서 실무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아요? 지금 그것도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네. 뭐 리빌딩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잖아. 대표님 오신 다음에 한번 리빌딩 됐나? 네. 우선은 회사의 조직 문화나 이제 말씀하신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리빌딩하고 또 거기에 얼라인 하려고 이제 계속해서 조직 문화 팀도 있거든요. 조직 문화 팀에서 그런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있고. 왜냐면 잡코리아라고 하는 그 업 자체가 그게 되게 회사들의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일 테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친구 이래라 저래라 할 때도 이게 온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와봤더니 이거 좀 이상한데 네. 좀 약간 미묘하게 다른데 이거 온라인 시켜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는 잡코리아만의 이슈라기보다 모든 회사가 사실 언제나 가지고 있는 그 이슈고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규모가 작아도 맞아요. 심지어 대표와 맞아요. 매일 얘기하는 다른 C레벨도 우리끼리 다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각자 가서 조직에서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너무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이거는 요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아젠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작은 규모이고 또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 퍼블리에서는 그 하이라키가 맥스가 3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그리고 정말 그냥 리더십 그리고 이제 실무자 그리고 사실 이 3단계가 뭐 리더와 실무자가 다이렉트로 소통하거나 뭐 중간 관리자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3단계가 그냥 크게 특정 하이라키에 막혀 있거나 뭐 꼭 단계적으로 소통을 하진 않았어서 그냥 일이라는 목적으로 쭉 갔었는데 이건 지금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죠.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한 오히려 안 좋은 임팩트가 생기는 맞아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다이렉트 리포트 분들이랑은 그래도 시간을 많이 써서 맞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지향으로 갔을 때는 저도 단계를 뛰어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도 단계를 뛰어넘어서 저에게 좀 이제 와줬으면 하는데 이거를 부정적인 임팩트가 안 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건 좀 요새 고민거리이긴 해요. 제가 경험했던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부터 네. 경영진 레벨에서부터 이 하이라키 없이 모두를 되게 네.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감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게 당연해지면 이게 되게 빨리 번집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최고 경영진은 그렇게 해요. 중간 관리자들이 그게 잘 그렇군요. 중간 조직자들이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거가 권한을 뺏긴다 생각하고 네. 아니면 이게 나 없이 우리 애가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서 이거를 진행하는 순간 그걸 되게 마음 상할 일이 아닌데 네. 그냥 저희 대표님 얘기해서 결정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때문에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제일 위에서부터 해결해 주는 게 저는 좋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100명대까지는 서로 알거든요. 대충 회사가. 맞아요. 100명 넘어가면 누가 입사한지 모르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리고 한 200명대가 그렇게 하이라키 없이 일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의 느낌이 저는 좀 그럴 있었고 수 있을까? 저도 이게 규모의 이슈인가? 규모 이슈 꽤 있어요. 네. 그리고 300명 넘어가면은 그게 작동을 잘 안 하는데 그걸 작동을 아니야 나는 죽어도 이걸 작동을 시키겠어라는 굉장한 경영진의 의지를 가지고 네. 엄청 해야 그나마 그게 돌아간다 네. 라는 게 저의 경험치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겠. 그러니까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이게 의도적으로 약간 하이라키를 깨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난장판을 만드는 거인데 네.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난장판은 늘 사이드 이펙트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드 이펙터를 감수할 것인가. 사실 저는 그 결정은 위에서 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관리자의 이제 역할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드 이펙트는 당연히 존재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의 리더 중간 관리자들의 리더십이 이런 식으로 회사가 돌아가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게요. 이건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다른 이슈죠. 네. 리더가 똘똘하고 잘하면 우리 애들이 누구랑 가서 소통을 하건 대표님한테 찾아가건 다 상관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다 뭐 한 다음에 쪼르르 와가지고 우리 리더한테 다 얘기할 거고, 그래서 그게 다 그 온라인이 될 거고. 온라인 된 네.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역량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네, 게 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AI가 막 되면서 지금 중간 조직장들 날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그게 그 비슷한 관점인데, 전통적인 중간 조직자들은 우리 팀원들이 한 거를 예쁘게 패키징 해가지고 보고하는 거를 자기 주요 업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해는 되죠. 네, 네. 왜냐면 충분히. 저도 처음에 와서 너무 약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게, 그러니까 그 보고라는 개념이 7년 반 동안 없다가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보고라는 개념, 사실 PPT도 저 7년 반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 필요하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그쵸, 썼지. 그쵸. 뭔가 이걸 PPT화해서 뭔가 보고한다라는 개념을 안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치. 초반에 그 적응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대표님의 역량인데, 제가 이제 라인 처음 들어갔을 때 대표님이 그 누구 하나가, 어떤 친구가 정말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 온 거야. 막 이렇게 너무 예쁘고 막 정말 로직이 있고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딱 보더니 이렇게 에이전시처럼 일하지 말고요. 네. 상처를 엄청 받았는데 그게 네. 되게 메시지가 크잖아요. 아, 이런데 신경 쓰는 네, 거 안 네.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메일로 보고 다 했거든요. 싹 다. 그 이후로는 라인만 해도 그렇게 움직였었어요. 네, 네. 아, 저희도 그래서 최근에 그 뭐지, 리더십 미팅에서 PPT가 없어졌어요. 드러내고. 네, 네. 의사결정 그거 해주셔가지고 슬랙에 그 캔버스 기능이 제가 마지막으로 썼을 때보다, 그러니까 되게 퍼블리서 좋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썼을 때보다 최근에 쓰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캔버스로 이제 회의록은 바꾸는 걸로 좋다. 그렇게 좋다. 돼가지고 좀 다행히 PPT를 좀 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소리님은 그렇게 하겠지만, 원래 보고에 되게 익숙하거나 이걸 패키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중간 조직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넘나드는 거가 네. 되게 근본적으로 불편한 영역일 수 있죠. 이해되죠, 충분히. 아, 그럼요. 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도 그러니까 넘나드는 것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가야 되는데, 맞아. 넘나들면서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치. 네, 그게 그래야지. 더 중요한 네, 거지. 넘나들면서 투명해야 이게 좋은 시너지가 나는 건데, 음. 또 넘나들기만 하고 투명하지 그럼 않으면 물 먹이는 거죠. 맞아. 이건 훨씬 더 조직의 먹이는 악영향이어가지고. 완전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위아래의 투명함도 있지만 조직 내에서 투명함이 네, 확보가 맞아요. 안 된 상태에서 회사 전체를 투명하게 만들려고 애써봤자 소용이 없는 거인 거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점점 저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고가 보고가 좀 더 저는 보고의 중요성이 조금 더 이제 와서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레거시,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인 속도가 회사가 일을 하고 결정을 하는 절대적인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원래도 빨랐는데 더 빨라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그 실리콘밸리는 뭐 주말에도 그냥 일을 하는 게 이제 디폴트로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것도 좀 같은 맥락이고. 근데 레거시도 동일하게 예전에 보다 그냥 지금의 시대에 맞추려면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빨라지는 속도를 예전에 그 보고 체계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감당이 안 되죠. 예전에 보고 체계는 기본적으로 잘 결정하기 위한 맞아요. 그 디테일한 프로세스였는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맞아요. 게 되게 중요한. 네. 근데 지금은 이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 잘 결정하기 위해서 속도를 느리는 게 오히려 절대적으로 회사에 마이너스인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프로세스를 반대로 좀 파괴해야 되는.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회사 경영을 유튜브처럼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뭐 내가 지속적으로 어떤 거를 오래 해서 늦게 터질 수도 있지만 요새는 당시에 인기 있는 주제를 짚어줘야지만 네. 알고리즘의 간택에 빠지고 걔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사업도 그러니까 뭐 더 되게 큰 굿즈에 뭐 턱턱 하는 거야 당연히 오랜 시간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 타이밍에 빨리 이거를 찍어서 빨리 가지 않으면은 얘는 올라가지 못하는 네. 형태의 마켓 구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결정하고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고 또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100개를 그렇게 빠르게 해서 안 돼도 하나만 잘 되면 다 리쿱이 되는 세상이 와버려가지고 그냥 더 많은 시도를 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속도도 사실 습관이어가지고 그 빠르게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저희 집에 그 워킹 패드가 있는데 그 저희 아들 전용이거든요. 얘가 맨날 3 정도의 속도로 뛰다가 제가 야 너 땀도 안 나 더 올려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4 정도의 속도로 걷는데 처음에 엄청 투덜대다가 이제 약간 적응하더라고 그 맞아요, 속도에. 맞아요. 적응하는 거지. 네, 결국에는 그 회사들이 결국 그 속도에 적응하는 게 현재 뭐 레가시는 너무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개인도 그렇죠. 네, 개인도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힘들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